네, 안녕하세요. 윤엘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벌써 윤엘리의 사는 이야기 5번째 에피소드를 보내드리네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본 한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면은 Not only does it bankrupt you, it kills you too. 그것은, 자, it는 그것이 뭔지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당신을 파산해, bankrupt, 파산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it,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쳐진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sed on an analysis of prior research, the Johns Hopkins study estimates that more than 250,000 Americans die each year from medical errors. 그러니까 존 홉킨스 미국의 의과대학 있죠. 아주 유명한 그 주류 의학계의 유명한 의과대학인데 거기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25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On the CDC's official list, that would rank just behind heart disease and cancer, which took about 600,000 lives in 2014, and in front of respiratory disease, which caused about 150,000 deaths. 자, CDC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입니다. 질병통제센터죠. 그러니까 질병통제센터에서 매년 어떤 이런 미국인의 사망 원인 집계를 내는데 1위가 heart disease, 즉 심장병, 그리고 2위가 암이었다는 거예요. 캔서. 이 두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미국인의 평균 매년 미국인의 수가 한 60만 명이 돼요. 2014년 기준으로. 그게 1, 2위고 이제 CDC의 목록에 따르면은 3위가 respiratory disease. 이게 말하자면 호흡기 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매년 15만 명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의료사고는 이제 포함이 안 되죠.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를 여기다 만약에 포함시키면 이게 3위가 된다라는 거죠. 심장병, 그리고 암, 다음에 이제 3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기 계통 질환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real scandal, however, is the active complicity of both the CDC and the medical profession to avoid coding death certificate data and of medical providers to furnish said data so that this information can be accurately compiled.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DC하고 그 의료 업계, medical profession,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쪽에서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망 원인을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망 원인이 의료사고가 아니라 심장병으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치는 뭐 25만 명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보시면은 Death by Medicine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몇몇 지금 위에 보다시피 여러 의사들과 박사들이 이제 진행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 아래를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의료 사고의 범위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본 것 같습니다만은 adverse drug reactions,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평균 10만 6천 명. 그 다음에 medical error, 이건 순수한 의료진의 실수겠죠. 9만 8천 명. bad source, 제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제 bed 침대죠. sore 하면 이제 아프다는 뜻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아프다. 그러니까 욕창입니다. 욕창. 그게 11만 5천 명. 그 다음에 infection,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새로운 뭐가 감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른 경우가 8만 8천 명. 사실
그 병원에 가서 새로운 병을 얻게 된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갔다가 뭐 병에 걸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의료 관계자들 무조건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 굉장히 3D 직종이죠. 말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malnutrition, 이건 영양실조죠. 이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주는 밥이 별론가? 뭐 하여튼 10만 명 넘죠. 그 다음에 이제 outpatients, 이거는 이제 외래 환자, 통원 치료 받는 그런 분들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뭐 19만 9천 명.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죠. unnecessary procedures, 불필요한 시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아니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3만 7천 명. 그리고 surgery related, 이제 수술과 관련된 그런 사망 사고가 3만 2천 명. 그래서 이제 78만 명이 나오고요. 이 두 번째 표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보정을 해서 봤더니 매년 99만 9천 명, 거의 100만 명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기사에선 존 홉킨스 연구 결과는 이제 훨씬 더 좀 뭐랄까 좀 보수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확실한 것은 굉장히 많다.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의 수, 국민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자, 이 글을 딱 계속 밑에 내려가서 댓글들을 봤더니 누가 아주 흥미로운 그 비유를 했는데요. What airline would still be in business and all the people involved not in prison if that airline were crashing 2 747s per day?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항공사의 비유를 했는데 어떤 항공사가 있는데 매일마다 평균적으로 747 두 대가 사고가 나서 그 탑승객이 전원이 사망했다. 만약에 그런 항공사가 있었으면은 그 항공사는 당연히 일찌감치 망했을 거고 그 관계자들 전부 다 잡혀가서 그 감옥으로 갔을 거란 얘기죠. 매년, 왜냐면 이게 수치가 뭐냐면 대충 25만 명을 365로 나눴을 때 한 600 얼마가 나오는데 이제 747 두 대 탑승객 수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이제 용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25만이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수치를 가지고 봤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기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돼서 그 URL 링크들은 제가 유튜브 설명하는欄에 이제 따로 이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출처는 찾을 수 없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어떤 미래 예측, 미래 포캐스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세상이 10년, 20년 안에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미국이 대체의학 분야에서 이제 거의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류 의학 시스템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의학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타부시 되어 왔던 대체의학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키겠다. 전문가들에게 무조건 나의 건강을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이제 확대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일수록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케이스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건강 분야도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낙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앞으로 10년, 20년 내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DIY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do it yourself,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DIY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굳이 사지 않고 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으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장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가구점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목수하는 일을 조금씩 배워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제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돈도 아낄 수 있을 것이고 이미 딱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내 개성도 살릴 수 있고 뭐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제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남에게 무조건 맡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아까 그 대체의학 이야기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o it yourself의 개념은 이제 사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는 전문가의 이제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맡기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가 스스로 하자.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을 조금 더 주도할 수 있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특히 건강 문제 같은 거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 뭐 건강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은 사실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죠. 예,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거겠죠. 이건 물론 저도 새겨 들어야 할 얘기고 입니다만은 뭐 사실 건강 유지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건전한 식단 잘 먹고 그죠? 배설 잘 하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수면을 잘 취해야 되죠. 어쨌든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도 평소에 열심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병이 걸릴 수 있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무조건 남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요즘 인터넷에 정보 넘쳐나거든요. 물론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연구를 해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에게 뭐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